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수급이 지속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바이오 전략에 대해서 발표가 됐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거기다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제 최종 임상 3상 결과서 95% 예방 효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모더나가 94.5%, 화이자가 95%,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코로나 백신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심리적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을 맞고 활동을 재개하겠죠. 근데 백신에 좀 부작용이 한 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아마도 시장이 출렁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좀 예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에 10조 원 투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1조 7천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이게 1조 7천억이었구나. 머리야. 극대화란 단어를 모르나 봅니다. 무슨 10조를 투자하는데 1조 7천억 투자하면서 극대화를 한다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극대화예요. 보고서 쓸 때 할 말 없으면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에 화답을 할 수 있겠죠. 돈을 이렇게 찔끔 투자해 주는 게 그 기업을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프로세스상 버든이 되는 그런 규제들을 좀 해소해 주는 게 정부나 정부 부처들이 할 일이에요. 워런 버핏 효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 육성 효과,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비중이 있어야 돼요. 제약 바이오는. 어찌되었건 10배, 20배 이렇게 가는 게 제약 바이오가 많습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에도 해당하는 섹터가 있겠죠. 그런 것들과 제약 바이오는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한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섹터입니다. 옥석을 잘 가려야겠죠. 제약 바이오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뻑하면 주주배종 상증자를 하죠. 왜냐하면 임상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지금 얘들 돈을 못 벌죠. 돈을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 전환사채는 밥 먹듯이 발행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울고 웃는 그런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 이제 임상 성공과 라이센스 아웃, 이런 것들로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같은 거죠. 셀트리온 똑같습니다. 셀트리온이라고 예전에 순탄했겠습니까? 많은. 그리고 저는 어제 시간에 제가 본문에 썼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본문에 써놨더라고요. 셀트리온을 샀었습니다. 시간에 제가 코스피 대형 제약주라고 했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포트에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두 개만 저는 빛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정도만 빛을 보고, 그러니까 약간 대형 제약주, 그 다음에 중형 제약주, 그 다음에 라이징 스타들, 이렇게 좀 포트를 구성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터져라 이러고 있긴 합니다. 제약 섹터는. 그리고 제약과 약품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글쎄요. 제약이랑 약품은 단어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약해서 나온 결과가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든 삼성전자든 어차피 반도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해서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매수세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다른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율이 돋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정치권도 안정이 돼가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불복은 스모킹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가 10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쭉 매수하고 있어요. 오늘 또 금융투자가 샀죠. 쟤들은 종잡을 수 없는 그냥 사춘기 소년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액이 좀 낮습니다. 낮아요. 이때까지 1000억대로 매수했다가 오늘은 666억을 매수했다. 666. 우리한테 신호를 보낸 걸까요? 악마의 신호인가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매수액이 줄었기 때문에 내일은 매도로 잡혀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 또 조금 샀네요. 연기금은 계속 팔고 나갈 거예요. 아마도 쟤들은 어쩔 수 없이 팔고 있는 겁니다.
쟤들의 캐파에 걸린 거예요. 자, 무엇을 사고 팔았나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근데 코덱스 200이랑 삼성 SDI가 순위가 바뀌었네요. 예, 코덱스 200을 더 샀습니다. 삼성 SDI는 좀 팔았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의 대장주들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환율이 그 외국인들한테 좋아졌기 때문에 코스피의 시장을 들어올리겠다. 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니까 사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제 대형주가 횡보 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돌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들고 있어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곧 찬스가 올 거다. 예,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는 꼭 돕니다. 단기 스윙 종목을 매수 매도했습니다.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을 제가 그 시간에 매수를 했었고 알서포트를 제가 기다리다가 계속 저가 때 제가 저 네모박스 쳐놨었잖아요. 예전에 저기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매수를 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좀 지켜보려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알서포트가 상승하지 못하고 전저점을 훼손하면 전량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손절이건 뭐건 그냥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T로보틱스의 분봉입니다. 예, T로보틱스는 오늘 오늘이 아니구나. 아니네. 예. 언제냐, 그럼. 오늘, 어제, 엊그제. 저기 팔았다고 얘기했죠? 얘기했구나. 예. 이거 잘못 붙였다. 예. T로보틱스는 팔았었고요. 예. 유진로봇을 오늘 팔았어요. 잘못 헷갈렸다. 유진로봇을 팔았는데, 공교롭게도, 예, 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이게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사실 어떤 로봇이 제가 유망한 로봇인지는 판단이 좀 잘 안 선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판단 선 게 2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로보틱스입니다. 근데 조금 움직임이 단기간 안 좋을 것으로 여겨져서 팔고 나왔었는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T로보틱스는 좀 지켜보다 다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유진로봇이 정말 아리까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슈팅 나올 때 매도하고 나왔고요.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좀 추려가지고 로봇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로봇도 제가 대박을 가져다 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단기 트레이딩은 중단하고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딱히 지금 저한테 맞는 타이밍이 안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쏠리는 좀 스타 종목이 나오면 그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가 하지 지금은 아무 종목이나 샀다가는 손해봅니다. 네, 외신입니다. 자, 실턴 노미네이션. 실턴이 누군가 했더니 전 셰라턴인 줄 알았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페드에 임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답니다. 스턴볼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레임덕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 리퍼블리칸 파티라고 하면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거리를 두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금융권은 트럼프의 편이 아닙니다. 보잉 737 맥스가 이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터져버려서 보잉은 진짜 요단강을 건널 뻔했는데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항공주는 지금 갑자기 악재가 생겼죠. 스탁이 높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은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300명 넘었죠. 1.5단계로 격상했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격상된다고 하니까 종목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도 올라가는 약간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화이자 소식도 떴죠. 리테일 어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리테일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5일에 스탁 파일이 상승했답니다. 5일 재고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근데 예측치 대비는 좋게 나와서 5일 가격은 상승 중입니다. 역시 왔다 갔다 하죠. 네, 내신입니다. KCGI가 법적 대응을 개시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항공주의 악재인데요. 지금 인수가 순탄치 않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KCGI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거기다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악재를 주겠죠. 예, 그럼 내일
한진칼이랑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 하락하면 다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단기 트레이딩 생각해 볼게요. 생각을 좀 해보고 막 떨어진다고 사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생산 기지로 문 대통령께서 K바이오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바이오 관련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늘 삽 떴죠. 삼성바이오에서 삽을 떴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가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 이제 대한민국 이거 뭐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말해볼까요? 예.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3D 프린터를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도 이 제약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그 바이오는 앞으로 계속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 거 생산해주는 뭐 CMO나 또는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신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좀 발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애플 중소개발사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절반을 인하한다. 이러면 애플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근데 중소개발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자꾸 압박을 하니까 약간은 좀 궁여지책으로 이 자구책을 펼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좀 수익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되면 연쇄작용이 있겠죠. 구글도 똑같습니다. 구글은 얼마 전에 그 30% 받는 그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막 게임에도 적용하고 막 난리 났었죠. 그거에 좀 대비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구글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2천만 원 돌파했다. 사상 최고 경신이 코앞이다. 사상 최고가가 2,300만 원이었죠. 그때 정부 부처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작가까지 나와서 비트코인 망한다 하면 이러더니 그분들 지금 이거 언론에서 이런 걸 좀 얘기해야 됩니다. 가서 그분한테 다시 물어봐야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비트코인이 2천만 원에 왔습니다. 아직도 뭐 도박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때 어깨 뽕 들어갔었죠. 그분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망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기 직전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겠죠. 얘네 다시 예전에 그 완전 거품이라고 했던 가격까지 왔네. 그럼 그게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20%에서 최대 30%로 확대가 된답니다. 역시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계속 나서서 얘기하죠. 이래서 의견을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안 붙여놨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발표가 됐는데 원유재고는 좀 괜찮아졌는데 예측치 대비 괜찮아졌는데 지난번 대비 별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택 소유 통계 4분의 3 그 3분기 지역 경제 동향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KDI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 개최 뭐 별다른 이슈 없었죠.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 발표에서 오늘 좋은 얘기가 나왔죠. 1조 7천억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랍니다. 극대화. 그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MOU도 발표를 했는데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표준화는 그냥 허구입니다. 허구예요. 내일은 이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분석, 대외 채무 동향 및 평가,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 동맹 결성. 그놈의 K 진짜. 오늘 K 부동산 나왔죠. 공장을 전세화시키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래차 신재생 분야 뉴딜 펀드 투자 설명회 개최. 저 궁금하네요. 뉴딜 펀드가 계속 조명을 받을 거예요. 블록체인 진흥중앙 개최. 이거는 뭐 비트코인에 거의 기름을 붓는 뉴스겠죠. 자, 이제 지스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땠을까요? 결국엔 외국인은 종가쯤에 매수가 들어왔다. 오늘 저 외국인 매도로 잡힐 줄 알았어요. 오늘 이제 9거래일, 10거래일 좀 사면 매도가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매도하는구나 했는데 막판에 들어왔어요. 막판에. 기관이랑 또 크로스를 했습니다. 개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요. 개인은 계속 지금 코스피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코스닥에 계속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섬으로써 그간 물렸던 개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 장이었고요. 결국에는 그냥 상승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제약바이오가 상승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굉장히 훈풍이 불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들어온다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투자자 예탁금이 왜 늘었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짬이 날 때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끝나는 신용 대출이 일어나서 투자자 예탁금으로 한 번에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 말까지 계속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CMA도 똑같고요. 신용융자는 여기 신용으로 잡히는 건 아니죠. 이 신용으로 잡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지 않을 거다. 그 신용분은. 시간에는 살짝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미증시가 하락 쪽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은 약간 약보합권이고 혼조세예요. 혼조세. 다우존스랑 S&P 500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일 나쁘지 않을 거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유가도 아까 그 예측치 대비 좋게 나온 것 때문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구리가 상승할 때가 됐습니다. 구리가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구리 수요는 계속 늘 거예요. 지금 산업이 괜찮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구리 수요, 원유 수요 계속 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WTI에 투자한 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있고 아마 괜찮으실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볼 건 없죠. 지금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가니까 다시 또 금은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금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